네, 안녕하십니까. 기본 강의 끝났고, 이제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손해사정사 배현근이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 연습부터 기출문제, 5개년 문제를 풀어보면서 지금까지 출제 경향이 어땠는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적응해야 나갈 문제들이 어떤 유형들인지를 알아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강의에는 제가 특별하게 문제를 푼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본 강의를 공부를 했고,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N차년, 2개년, 3개년 여러 횟수 동안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동차로 처음 준비를 하셔서 동차로 1차, 2차 모두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번 준비하신 분들도 좋은 내용일 겁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합격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처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나 양이 방대하죠? 이 양을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막막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공부하셨던 선배, 이 수험 선배들보다 내가 먼저 합격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공부량이 따라가야 하고, 그 이상으로 공부하는 방식이 차이를 좀 둬야 됩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존에 있었던 교재 오류를 좀 수정해 드릴게요. 제가 아직 기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지만 교재를 받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교재 오류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기본 교재에서 제2절 의무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신배책 있죠. 화재보험 신체 손해배상 책임 담보 특약에서 라에 있는 보상 한도를 보시면 사망이 8천만 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8천만 원이 아니고 다 1억 5천으로 개정됐다. 그리고 부상은 1급 3천만 원에서 14급 50만 원, 3천만 원에서 14급 5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후유장애 보험금 1급 기준 1억 5천만 원에서 14급 1천만 원으로 한도가 수정이 됐다라는 점을 꼭 수정해 주세요. 제가 교재 그 다중이용업소랑 이제 액화석유 기재를 하다가 교재 오류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죠. 네, 저도 이제 기본 강의를 하고 오랜만에 강의를 또 하다 보니까 살짝 어색하고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긍정적으로 여러분들과 편하게, 제가 지금 얼굴 마주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편안한 느낌으로 강의하는 걸 좋아해서, 여러분들도 제가 그냥 저는 지금 벽 보고 카메라 보고 하는 거지만 재밌게 보시면서 기분 좋아야 공부도 잘 되잖아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기본서를 꼭 다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하고, 사실은 이제 1차 시험을 최근에 봤잖아요. 1차 시험이 4월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본서를 다독하는 기간은 1월에서 3월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 말부터 조금 공부를 해서 1차를 보시는 게 동차 합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리하죠. 근데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하시면 돼요. 기본서 다독을 4월, 5월 초까지 잡으시고 한 달 정도 동안 기본서를 4과목이니까 총 2번에서 3번 정도를
2번에서 3번 정도를 저는 꼭 다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요합니다. 왜냐면 처음 기본서를 정독해 나갈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그때가 가장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거치고 나서는 너무 쉽습니다. 2번째부터는 슬슬 익힐 거예요. 3번째는 더 너무 쉬워요. 한 번 기본서를 다독하는 데에 4과목 다 해서 예를 들어 뭐 2주, 3주가 걸린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2번째부터는 일주일이면 다 읽으실 거고 3번째는 일주일도 안 걸릴 거예요. 한 3일, 4일 하루에 한 권씩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저는 한 3회 정도까지는 다독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내가 조금 더 하겠다라고 하면은 최고 한 5회독 정도까지 하시면은 기본서 내용이 어느 정도는 다 될 거예요. 뭐 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본서를 외울 수는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를 인지하고 어떤 타이틀이 나왔을 때 몇 페이지, 어느 정도 페이지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야 이번에 저희 같이 공부할 이 문제풀이를 하시면서도 갔다 오시면 돼요. 기본서가 있잖아요. 문제풀이에서 정확히 내가 면책 사유라든지 이 한도라든지 정확한 걸 모르겠다. 근데 어떤 보상을 하는지는 아니까 일단 문제는 풀고 나서 정확한 채점을 할 때 그리고 문제를 틀렸을 때 다시 돌아가면서 기본 교재를 보는 거죠. 기본 교재 내용을 파악을 하고 다시 붙이면 됩니다. 그 과정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내가 틀렸던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고 기본 교재를 여러 번 지금 3번 봤지만 문제 풀면서 또 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완벽하게 아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르는 것만 보면 되니까. 문제를 최대한 뭐 저도 문제풀이 예제도 올려놓고 했지만 보시면서 내가 이 보험에 대해서 아나? 내가 이 보험약관에 대해서 아나? 이 법리의 특징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 정확하게 이해를 했나? 라는 의심이 들면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기본서를 다독하는 방식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2, 3회 정도를 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본서 다독하는 거. 기본서 다독이 끝나면 저는 나만의 개인 노트를 꼭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공부를 했을 때 이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이 양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수험에 힘들지 않도록 물론 전체가 다 들어가면 제 마음이야 편한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입장에서 양이 너무 많단 말이죠. 저는 그게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기본서의 양을 굉장히 줄여놓은 상태예요. 앞으로 문제풀이 강의하고 기출문제 그리고 이제 다음 모의고사 준비를 하면서도 제가 계속해서 그 이제 PD님 통해서 올려달라고 할 거예요. 자료들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계속 올리면서 학습을 도와드릴 겁니다. 하지만 기본서 자체가 다른 과목도 똑같이 뭐 양이 꽤 많잖아요. 그 기본서를 들고 계속 보는 것보다는 내 노트, 조금 얇은 두께의 노트를 하나 사셔서 스프링 노트 같은 걸 사셔서 이 기본서를 최대한 줄여놓으세요. 중요한 부분만. 저는 나름대로 제 기본서가 그렇게 줄여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술 대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나만의 공부 스타일이 다르니까. 내가 문제풀이는 어차피 비포용지에다 할 거기 때문에 기본 이 약관이라든지 아니면 배상책임보험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암기가 필요하면 그 부분만 나만의 노트에 다 정리를 해놓고 계속 보는 거죠. 여기는 2, 3회가 이루어졌으니까 나만의 노트로 여러 번, 이거는 뭐 셀 수도 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 노트를 보는 거는. 거기에 플러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풀이 할 때 오답 노트 쓰시는 거. 오답 노트까지 쓰게 되면은 이 기본서를 결국에는 (10회) 이상 보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실 겁니다. 이해하셨죠?
저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기본서 공부를 했을 때 안 읽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강사 선생님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자, 이런 부분도 여기 정리 안 됐죠? 문제풀이 나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럼 나는 공부하지 않은 내용인데 갑자기 문제풀이 왜 나오지?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시험이 그런 시험입니다. 내용이 교재에 없더라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범위가 저희가 기본서에 넣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충분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에 들어갔을 때 그런 문제가 나오면 긴장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내가 틀리면 남들도 다 틀린다는 생각으로 푸세요. 너무 당연하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문제라면 써야겠죠. 근데 절대 알 수 없는,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면 나 말고도 다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까지 나오지 않은 개념이라면 여기 나올 수 있겠죠? 문제풀이에. 제가 내는 문제 모의고사에 나올 수도 있고, 지금까지 기출문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 있으면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또 다독을 하세요. 10회 이상 가능할 겁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문제풀이를 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문제풀이를 어디다 할까요? 비포 용지 합니다. 비포 용지, 시중에 구하실 수 있는 용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포 용지를 구하셔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500매 사셨으면 좋겠어요. 500매 정도 사셔서 다 풀어보셔라. 제가 이게 뭐 제 얘기를 하니까 웃기긴 한데, 제가 시험 볼 때 저는 한 1500장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500장 중에 쓸데없는 것도 너무 많았어요. 막 그냥 약술 공부가 머리가 갑자기 집중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보고 베껴쓰기처럼 계속 쓰기도 하고, 그렇게 낭비한 종이도 너무 많고, 집중해서 쓴다면은 내가 뭐 500장도 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500장 쓰기 정말 힘듭니다, 생각보다. 이 500장을 문제풀이 하는데 문제풀이 방식도 좋고 약술 문제도 좋고, 이거를 왜 제가 강조하냐면 결국에 저희가 시험 보는 용지는 이 비포예요. 이 비포인데 여기에 적응이 안 되면 실제 시험에서 당황하거든요. 내가 지금 책임 근제 수업을 듣고 문제풀이를 하고 약술 공부를 하고 하는 시간들은 너무나 많아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니까 공부를 뭐 진짜 셀 수 없이 했겠죠. 몇백 시간, 몇천 시간을 했는데 시험 보는 거는 너무 순식간이죠. 네, 시험 시간이 길지가 않으니까 그 순간에 비포 용지에 내가 적응이 돼 있지 않으면은 좀 당황하고 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써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답안 작성할 때 내 머리에서는 생각만 하고 손이 그냥 자동으로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까지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말씀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펜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0.5mm보다는 0.7로 가시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취향 따라서 0.5나 1.0을 쓰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0.7이 제일 필기력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막히지 않고 빠르게.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 싸움 하실 때는 내가 조금 더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는 게 좋겠죠. 펜은 0.5나 0.7, 근데 0.7을 많이 쓰긴 한다. 1.0은 글씨가 많이 두꺼워져서 거기부터는 좀 개인 차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필기구를 다 써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무기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문제풀이 답안 작성을 할 때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문제풀이 예시를 풀어볼 텐데, 문제를 푸실 때는 출제자가 어떤 답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문제를 봤는데, 내가 이거 아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신배책 아는 거야. 다중이 아는 거야. 바로 써야겠다. 근데 다 쓰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약수를 물어보는 건지 확실하게. 아니면 계산식을 물어보는데 계산식에서 지금 면책 사항만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이 보험의 특징을 물어보는 건지, 보상 책임을 물어보는 건지, 뭐 법률상 배상 책임까지 물어보는 건지, 이걸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연습을 저와 같이 이제 해나가실 거예요. 문제 적응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문제 예시를 같이 풀어볼 거고, 연습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들, 5개년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를 푸냐?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미 기출된 문제 형식은 안 나온다. 그 타이틀, 주제는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왜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풀었던,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들을 누가 볼 거예요? 올해 문제 내시는 분들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에 겹치지 않게 주제는 내겠지만, 문제는 내겠지만, 형식이 비슷하단 말이죠. 기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스타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스타일에 적응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짧아요. 시작했을 때 내가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실무 경험이 아무리 많고 해도 못 씁니다. 내가 여러 번 써본 경험이 있어야 하고, 이 형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너무 터무니없이 지금 물어보는 거는 A가 B를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에 H가 뭐냐만 쓰면 끝나는 거를, 그걸 굳이 100점짜리, 5점짜리를 붙잡고 처음부터 2장짜리 쓸 필요가 없잖아요. 배점이 5점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를 판단하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기출문제를 풀고, 최근에 한 4년, 5년 전에 나왔던 문제들은 조금 꼬아서 다시 기출될 수도 있겠죠. 경험상 한 1-2년, 최근 1-2년 동안 나온 문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습니다. 하지만 배제해서는 안 돼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문제 형태를 주목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출제자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여기 있는 법률, 약관, 계산,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법률만 물어보는 문제, 약관만 물어보는 문제, 계산만 물어보는 문제가 따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약술 문제 있죠. 약술 문제 많이 어려워하실 텐데, 약술 문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쓰면 좋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 틀려도 돼요. 내용만 다 들어가면 돼요. 충분히 배점 나옵니다. 약술은 대비를 하시면서 그냥 꾸준히 시험 하루 전까지 계속 외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술, 이 어려워하시는 약술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루틴이 하루 마무리하면서 약술 쓰는 거거든요. 이게 안 맞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집중력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보통 뭐 점심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아니면 이제 집에 가기 직전에 약간 마음이 풀리죠. 마음이 이제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런 때, 아니면 다잡기 힘든 그런 타이밍에 그때 약술 쓰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주어진 내가 정해놓은 공부량을 다 해놓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오늘 공부 다 했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갑자기 풀렸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오늘 정해진 공부량이 끝나면 약술 쓰는 거였어요. 약술을 뭐 10개, 많게 쓰면 20개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쓰는 겁니다. 하고 다 써야만 오늘 공부가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 하실 수도 있죠. 못 하시면 약술 쓰는 날을 따로 잡고 하셔야 되긴 하는데, 요건 이제 개인 차가 있으니까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하루의 마무리를 약술을 꼭 쓰고 끝내거나, 아니면 내가 집중이 안 될 때 하고 있던 것들을 잠깐 치워놓고 약술 대비 뭐 교재를 가져온다든지 해서 써보는 거예요. 하나씩 약술 써보는 거 꼭 하셔야 된다. 이 약술은 6월에서 7월 6월에서 7월이 되면 피치를 올리셔야 돼요. 아직은 이제 4월이고 5월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4월, 5월 때는 문제풀이 형식의 요거 풀어가는 거, 법률부터 계산까지 풀어가는 거에 엄청난 집중을 쏟고, 비중을 6월, 7월에는 약술로 조금 옮겨 놓는 거죠. 이게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어쨌든 풀어간단 말이죠. 시험 문제 나와도 여러 번 써봤으면 풀고 약술 문제도 챙겨간다 꼭. 대신 시험이 7월이다 보니까 7월, 8월에 보는 시험을 6월, 7월에 준비를 해야 더 기억에 많이 남겠죠. 약술을 한 10개에서 20개만 써도 한 3바퀴 이상은 굴릴 수 있을 거예요. 전 과목 대비했던 한 과목에 보통 약술 대비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한 70에서 많게는 100개 사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많아도 한 80개까지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과목당 80개 잡아놓고 그 약술을 계속 돌려요. 물론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고 기본서를 또 보긴 봐야죠. 문제를 풀면서 부족했던 건 또 채우고, 범위를 100%가 있으면 100 다 공부할 수 없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가능성이 높은 거 먼저 공부한 다음에 조금 떨어지는 거는 한두 번이라도 보면서 넘어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효율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시험 잘 풀어야 합격을 하는 거죠.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약술 준비 너무 중요하고, 하지만 이 범위를 너무 크게 하지 마라. 뭐 처음부터 약술 문제 한 과목에 막 200문제 만들어 놓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한 바퀴도 못 굴려요. 오히려 나올 것 같은 거를 2번, 3번 더 학습하는 게 유리한 방법이죠. 그런 거 꼭 명심하시고, 제가 이렇게 사실 뭐 다 열심히 잘 공부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저도 시험을 합격을 해봤고, 저도 2차 시험을 떨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보니까 이게 좀 보완이 잘 되더라 라는 점을 저도 알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려서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책임 근절 공부를 하실 때는 처음 일단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거. 문제에 답이 써 있어요. 뭐 답이 써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문제만 잘 읽으면 쏙 빼낼 수 있는 의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의무보험이랑 임의보험 저희가 기본 강의에서 배웠으니까 아시죠? 의무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고 임의보험은 내가 원하면 가입하는 보험들인데 이런 게 겹칠 때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면책 가능성. 상황은 뭐 엄청 많아요.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C도 나오고 사람은 엄청 많은데 결국에 보험사에서 이걸 보상할 때 안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이 필요 없는 거를 저희가 면책되는지 모르고 보상하는 줄 알고 계속 계산하고 있어요. 시간 날아가는 거죠. 다 써도 점수가 없는데. 면책인 결국에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건 저희 지금 보험 공부하잖아요. 법리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건데 그 배상 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서 면책을 해버리는 거는 면책이라는 걸 저희가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 보상되지 않는다. 왜 보상 안 되는지. 어떤 약관의 어떤 조항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는 거 쓰는 게 중요한 거지. 계산을 넘어가는 순간 망한 거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계산을 쓴다고 해서 뭐 일부 점수 5점짜리 배점 문제에서 뭐 1점 아니면 0.5점 줄 수 있겠죠. 근데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면책을 잡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연습을 또 해나갈 겁니다,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잠깐만. 이 책임근제는 가만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 보험은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은 담보가 또 여러 개고, 또 사람이 여러 명이고, 이렇게 얽히고 설킨단 말이죠. 이 과정을 풀어내는 게 자동차 보험 풀인데, 그것도 이제 나름의 재미가 있고, 자동차 보험은 서로의 관계를 풀어내는 과정이라고 하면 책임근제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의 특성, 보험의 성격을 알아나가는 보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뭐 대인 1, 대인 2, 자동차 이러면 뭐 자상 이러면 너무 쉬울 텐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불필요한 거는 면책 가능성을 빨리 보고 빨리 끝내자. 나머지는 제가 말씀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제 풀면서 외우세요. 오답노트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외워지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기본 교재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정말 많이 봐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돌아가서 보면은 내가 나는 이제 이게 A가 B한테 간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 사실은 A가 B한테 갈 수 있지만 C에게 간다.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내가 잘못 공부한 부분도 알 수 있고. 문제 이번에 이제 4월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하실 거니까 문제 푸시면서 계속해서 기본 교재를 거쳐오면서 왔다 갔다 기본 교재 한번 또 보고 문제 풀어보고 기본 교재 보고 문제 풀어보고 하는 오답노트 플러스 암기 플러스 약술까지 이걸 한꺼번에 챙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올해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다들 궁금해 하시죠? 출제 경향 어떻게 나올 것 같나요? 제 생각에는 일단 화재 3대 의무보험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 신배책 특약이랑 다중이용업소 재난 있죠.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꽤 높고 이렇게 화재 3대가 일단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엮어내기가 좀 좋으니까. 그리고 면책 사유를 중간중간 이 주변인 관계라든지 면책 사유 넣기 좋거든요. 면책 사유 넣기 좋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의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특약을 섞어서 내기가 좀 좋아요. 나중에 결국에 보상할 때 영업배상 책임이랑 같은 임의보험이니까 임의보험끼리 독립책임액 분담 방식 계산하는 것도 좋고, 가스배상 책임보험도 의무보험이다 보니까 화재랑 섞어서 같이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산재 보상을 초과한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 있잖아요. 근제보험. 근제보험도 한 문제 정도는 보통 나옵니다. 선원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근제 그냥 단순하게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말고 약술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문제 한 60%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약술 비중이 좀 높다면 50, 50일 거고, 보통은 약술이 조금 적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사실 이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어렵거든요. 실전에서 그 문제지를 내가 접하고 문제를 풀 때는 약술이 조금 더 쉬워요. 이미 아는 거니까. 그래서 전략을 좀 잘 가져가셔야 되는 게, 실제 시험을 보실 때 꼭 기억하세요. 실제 시험을 보실 때 내가 문제를 봤는데 진짜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내가 아는 그 정도가 아니고 너무 꼬아서 냈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바로 넘어가서 약술부터 쓰세요. 왜냐면 약술은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써도 점수를 주니까 약술을 먼저 다 채워 넣으시고 나서 시험 시간이 한 20분, 30분 지나갔을 때는 내가 조금 안정이 되거든요. 그때 다시 문제풀이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채워놓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그때부터 문제를 다시 풀어가셔도 돼요. 저는 그 방식이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약술 문제를 닥쳐서 쓴 적이 몇 번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약술 먼저 쓰시고 문제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문제야 저희가 이제 계속 풀 거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실 거고요.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공부를 할지, 앞으로 공부를 해서 시험 볼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다음 시간부터 문제 풀 거예요. 출제자 의도 꼭 파악하시고, 법률상 배상 책임을 잘 검토하고, 그 다음에 약관상 보상 책임 검토. 문제풀이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 굉장히 뭐 소수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 않아요. 그냥 풀면 됩니다. 문제 풀어 가시면서 다음 시간은 제가 문제풀이 자료를 그 강의 게시판에 올려놔달라고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그거 꼭 다운 받으시고 오셔가지고 같이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